노동전선 현장과 광장에서 우리 허영구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님, 그리고 현재는 AWC 한국위원회 대표 허영규 대표님을 아주 귀중하게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반대를 넘어 탈핵 운동으로라는 주제로 강좌를 해주시러 오셨습니다. 네, 여기 우리 노동전선이 이렇게 대접이 좀 소홀한 것 같아서 되게 죄송한 말씀 아닙니다. 드리면서, 예, 허영구 대표님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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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네,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뭐 지금 노동전선이 정말 열심히 학습도 하고 책도 뭐 계속 보내주는데 제가 그 뭐 읽어가기도 벅차요. 네, 얼마나 두껍고 내용이 많은지. 그래서 아주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뭐 사실은 제가 책을 찾아서 읽기는 이제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책이 오니까 또 월간지나 이렇게 개간지로 오니까 또 보게 돼서 자꾸 게을러지고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그런 그동안의 주제와 좀 다른 그러나 뭐 세상에서 가끔 이제 뉴스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반대를 넘어서 탈핵운동으로 뭐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후쿠시마 핵 오염수냐 뭐 처리수냐라고 하는 거는 어, 버리는 일본이나 윤석열 그걸 지지하는 윤석열은 처리수라고 하고, 이거 우리는 당연히 오염수이고, 또 실제 전문가들이나 양심 있는 시민들은 당연히 오염수라고 불러야 되고 또 부를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라는 것은 이제 내려가면서 쭉 나옵니다. 2021년에 이제 일본 정부가 이걸 결정을 하고 도쿄 전력을 통해 가지고 신청서를 제출하게 만드는 거죠. 뭐 도쿄 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 정부 산하에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올림픽 연기됐던 코로나 때 연기됐던 도쿄 올림픽을 하면서 경기를 전국에서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야구 경기를 후쿠시마에서 이렇게 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다 오염 문제 해결됐다, 방사능 문제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걸 이제 배치를 한 것이죠. 그리고 뭐 저희가 속하고 있는 이 단체에서 이제 AWC 한국 일본 공동 기자회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을 이제 폭로를 또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는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라고 돼 있는데 원안이라고 하는데 일본은 원자력 규제위원회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원전이 굉장히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름도 뭐 일본이나 우리가 내용은 같은데 우리는 이름조차도 안전위원회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제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인가를 합니다. 뭐 이건 뭐 역시 일본 정부 산하에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결정하고 자기네들이 인가를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즘 뭐 그 퇴임 관광 여행까지 왔다 간 기시다 총리가 이 부분은 이제 미룰 수 없는 과제다라면서 방류 부분을 이제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쿄전력은 이 설비 시험 운행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다핵종 제거 설비가 이제 알퍼스라고 하는 이런 설비가 있는데 사실은 이건 뭐 그 큰 바닷물의 일부 뭐 우리가 실험할 때 보면은 예, 낙동강이나 뭐 이런 완전히 녹색으로 완전히 이렇게 오염된 거는 뭐 전체가 바라니까 일부를 떠서 하더라도 그 신뢰성이 있지만 그 넓은 바다에 뭐 버려지는 것을 알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 핵종이라고 하는 방사능이 우리는 그냥 방사능 그러지만 방사능의 종류가 한 1,000가지 정도가 돼요. 근데 이제 상당수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는 종류이긴 한데 거기서 뭐 100가지, 뭐 60가지, 30가지 이렇게 이제 가면 갈수록 굉장히 이제 위험한 핵종이 남게 되고 반감기도
길어지는 이제 그 방사능 종류가 걸러지게 되는 것인데, 이 알프스라고 하는 제거 시설로서는 다 걸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예, 양심적인 그 과학자들이나 또 그 일본 정부 내에 도쿄 전력 내에 양심선을 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마치 안전하게 걸러진 것처럼, 그래서 처리된 것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밟아 나갑니다. 그 2023년에 2024년 올해 2월 28일, 3월 15일까지 4차 투기를 했고, 또 이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7회에 걸쳐서 이제 엄청난 양의 오염수를 지금 방류하도록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가장 이제 이건 뭐 다 버리면 태평양 연안 국가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17개국에서 이 과학자들이 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다 연구를 해본 결과 이것은 걸러지지 않는다, 오염된다, 이렇게 이미 다 나왔지만 결국은 뭐 밀어붙이는 거죠. 강대국들의 동의를 얻고 그다음에 이 국제 원자력 기구, 그 이제 우리는 핵마피아 단체라고 말하는데, 그 사무총장이 우리나라도 왔었잖아요. 와가지고 뭐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보통 보면은 이 제3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출신들이 또 많아요. 그 남미 쪽의 사람인데, 이 사무총장 이제 끝나고 나면 이런 데 이제 일본 도쿄 전력이든 이런 곳에 자문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을 받아 먹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의 우호적인 그런 역할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뒤에 내려가면서 나옵니다마는 이 친구가 도쿄 전력에 그 처리했다라고 하는 보고서에 대해서 우리 국제원자력기구는 정책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승인해주는 굉장히 모순적인 그걸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이 스트롬툼 90이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이 세슘이라든가 삼중수소라든가 이게 지금 여기 나왔는 이런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위험하고 절대 걸러지지 않는 그런 방사능의 핵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이거는 저도 뭐 이 부분에 뭐 화학이라든가 핵물리학, 핵공학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얘기되고 있는 자료를 제가 정리했을 뿐이고, 뭐 제가 이것을 뭐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좀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사능 처리 희석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00종에서 210종, 유면 핵종 64종, 그중에 31종 기준치 이내로 희석해서 이제 바다로 방류하는 것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본이나 일본 정부나 도쿄 전력의 주장인데, 양심적인 과학자들은 절대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사성 물질의 정체를 일본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쿄 전력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러내고 희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이제 양심적인 과학자들과 저희들처럼 이제 탈핵운동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30년, 40년 동안 이걸 이제 방류를 한다는 것인데요. 지금 후쿠시마에 저장된 핵오염수가 134만 톤인데 이게 매일 100톤이 더 생기고 있습니다. 생기고 있어서 이걸 방류하는 데는 30년 이상 걸린다. 이거는 뭐 공통된, 일본 정부도 그렇게 주장하고 또 우리 쪽에서도 양심적인 과학자들도 그건 30년 걸린다, 이게 공통된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핵발전소가 폭발하더라도 안에 핵 연료, 새 열을 내는 새 이렇게 막대기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렇게 완전히 그걸 데브리라고 하는데, 이것이 녹아내릴 정도로 폭발을 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핵무기가 완전히 핵무기가 폭발해 버리는 거와 똑같은 것인데, 이것이
녹아내린 양이 이제 900톤이 녹아내려 있는데 뭉쳐져 있어요. 있는데 이것이 매일 잔해를 10kg을 정도밖에 제거를 못하는 거죠. 엄청나게 사람이 들어가지만 완전 뭐 이걸 방사능 차단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이걸 다 갖춰가지고 들어가더라도 이걸 무슨 뭐 기계로 막 긁어낸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우리는 선량이라고 하는 방사선 선량이 높기 때문에 거의 뭐 이게 완전한 그 방어막을 방어복이나 이런 걸 입고 뭐 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거기 가면 적살을 해버려요. 사람이 그냥 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10kg 정도 제거한다고 했을 때 250명이 써야 된다. 지금 후쿠시마 핵발전소 이걸 복구하는데 뭐 정확한 수치 얘기하지 않는데 보통 지금 나오는 일반 통계를 보면 300조, 400조 정도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250년 동안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한 10년 이상 해보니까 이건 뭐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밑도 끝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정글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바다를 그냥 다 버려버리고 아마 거기는 이 거대한 이제 돔처럼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가지고 완전히 막 덮어버리는 체르노빌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체르노빌이 거대한 시멘트 그걸로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사용 후 핵연료 그 이제 이데올로기적으로 사용 후 핵연료라고 하는데 실제는 핵쓰레기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용어인데 이거 지금 버릴 데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모든 발전소가 그 발전소 안에 마당에 그냥 예, 그냥 저장돼 있거든요. 이거 만들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하죠. 아, 가장 우리나라에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데가 북한산입니다. 화강암 덩어리인데 이 다른 산들은 보면 이제 이 지각이 변동할 때 용암이 녹아내리면서 이렇게 바위도 만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화강암, 그 북한산의 화강암은 1억 5천만 년 전에 땅 속에서 마그마가 뭉쳐져 가지고 그 지각 변동에서 솟아 오른 거예요. 솟아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단단한 바위죠. 이제 그걸 거기 이제 서울 북한산이 거기만 있는 것 같지만 그 뿌리는 이 서울 시내 밑에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어마어마한 산이에요. 저 산이. 그러니까 높이는 820m, 32m인데 저 진짜 용암 뿌리로 내려가면은 저게 몇 킬로가 될지도 모르는 산이에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소위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뚫어가지고 거기 묻어두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제 얘기가 좀 샜는데요. 그래서 이런 해체 작업을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돈이 일단 너무 많이 들고 너무 희생자가 많은 거예요. 전부 비정규직이 투입되는데 거의 다 방사성에 피폭이 되고 아무리 그걸 장비를 입고 하더라도 썰량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거의 거기 몇 년 근무하면 거의 백혈병이나 암 환자로 다 이렇게 되는 거고 소리 소문 없이 죽어가도 모르는 거잖아요. 발표 안 해버리면 모르니까. 그래서 일본이 오염수를 왜 방류하냐? 정글을 인멸하자는 거지.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다.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과학기술로서는 불가능하니까 정글 인멸을 시도하는 이제 그런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럼 일본 핵오염수 방류에 미국, 러시아, 유럽 등 핵보유국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태평양 섬 같은 데서 핵실험해요. 그 이미 태평양은 다 오염이 된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저것들은 다 핵실험을 하면서 오염해놓고 일본 보고 너 방사능 오염 태평양 시키면 안 돼. 이래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암묵적으로 너네들은 실제 핵실험을 하면서 바다를 오염시켰는데 우리 뭐 여기 좀 한 10년 가둬뒀다가 처리해서 내보내는 거 동의해달라 그러면 동의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구소련 같은 경우에는 핵발전 같은 이게 이제 폐로를 하잖아요. 거대한 장비들 기계 다 뜯어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뭐 또 이거를 방사능이 새지 않도록 돔을 만들고 시설을 어마어마하게 되는데 가장 좋은 게 태평양 바다에 갖다 실어 버려버린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북한 저 위쪽 홋카이도 뭐 저 위쪽으로 그 감초가 반도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버려져 있는 거죠. 해저에. 예.
그리고 핵 항모, 핵 잠수함, 방사능 오염하고 다니는 거죠. 바다로 다니잖아요. 그다음에 핵 발전으로 인한 온배수 바다에 방류돼. 이제 대운이 우리나라 발전소 온배수가 나가는데 이 시키고 하는 물이 나가는데 방사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근데 윤석열이가 그 일본의 이 방사능이 다 처리됐다. 그 하니까 야당이 막 그 오염수다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뭐라 하냐면 민주당 야당 보고 야 중국에 핵발전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서해안으로 온배수가 흘러나오는 그 방사능이 일본이 처리해서 내려간 방사능보다 중국 게 더 심하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래 그거 맞아.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맞장을 치면 우리나라 발전소에서 나가는 온배수에도 그런 방사능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막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이제 어렵게 돼 있죠. 국제적으로는 고립된 일본,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냥 자기네들이 그 일본의 수산물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도만 돼 있는 것이지 실제 방사 발전소를 핵발전소 가동함으로써 발생하는 온배수에서 방사능이 어떻게 나가고 있느냐 이거는 서로 침묵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암묵적으로. 자, 국제원자력기구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핵마피아 조직이다. 네, 그렇게 했는데요. 이 보고서, 자기네들이 낸 보고서에 이 보고서 이용으로 발생할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IAEA와 회원국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핵처리수 방류에 대한 정책 책임은 일본에 있다. 이게 얘들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나는 모르겠다는 거지. 모르지만 뭐 일본이 그 버리는 것은 용인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위험한 핵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가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탈핵 운동을 하면 이제 탈핵하면 이게 핵에서부터 탈피해야 된다. 뭐 반핵이라고도 할 수 있고 탈핵이라고 하는데 이 핵물리학자들, 핵공학자들, 또 발전소의 노동자들, 또 핵진흥청지를 펴는 정치인 관료들 이 사람들은 핵은 위험하지만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신화적 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스리마일이라든가 체르노빌이라든가 어, 후쿠시마라든가 사실 지금 보면 그 세 나라가 옛날 구러시아, 소련, 지금 러시아, 미국,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이 과학기술이 발달한 나라고 또 핵기술에 있어서도 가장 선진적으로 이걸 연구해서 실제 핵무기도 가지고 핵발전도 가지고 그런 어, 나라들이었는데 거기서 이게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핵은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핵마피아들은 그래도 안전에 관리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방사능 X선이 1895년에 발명됐는데 이때 빌헬름 렌트겐이 발명을 했죠. 근데 그 부인이 이제 예전에 보면 뭐 큐리 부인도 그렇고 부부가 같이 과학자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나의 죽음을 보았다. 자기 몸도 째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실험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 조수들 다 조교들도 하고 막 했는데 그 방사능이 사람 신체 내부를 딱 이렇게 사진으로 판독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죽음을 봤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896년에 에디슨이 뭐 그 발명왕 에디슨이 이 실험을 해요. 근데 자기는 안 하죠. 조교를 하는데 계속 쪼이고 이제 실험을 해서 결과를 가지고 이게 완전히 생체 실험이죠. 그러니까 좀 지나니까 왼팔과 오른손 전체가 암으로 절단했어요. 그리고 8년 뒤에 인류 최초의 방사능 피폭 사망자입니다. 에디슨 조교가요. 8년 후에 사망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한 것을 쥐는 안 죽었으니까, 쥐는 피폭 안 됐으니까 이걸 과학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과학이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정치, 그다음에 인류 도덕, 뭐 인간의 윤리 도덕
이런 걸 벗어나면 얼마나 이게 흉기가 되고 무기가 되는가, 재앙이 되는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인류 최초의 핵무기 폭발, 이거 뭐 너무나 유명하니까요. 히로시마 600m 상공에서 왜 폭탄을 땅에 터뜨려 가지고 이게 양쪽으로 팍 튀어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600m 상공에서 터뜨렸냐, 이렇게 방사 선으로 이렇게 굉장히 많은 피해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에서 터뜨린 거죠. 그리고 아침 8시 15분에 왜 터뜨렸느냐? 이때가 가장 출근합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가고 직장에 출근하는 집을 나서는 시간에 그래 많이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최초로 핵무기를 투하하면서 얼마나 한 번에 많이 죽는지를 관찰하기 위해서, 낮에 하면은 뭐 들판으로 가고 공장에다 뭐 산으로 가버리고 이러면은 시내에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럼 별로 안 죽는데 이렇게 딱 그 시간에 이걸 실험을 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이제 죽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일 후에 나가사키에 이게 떨어졌는데, 이 나가사키에 떨어진 것이 훨씬 더 강력했어요. 근데 히로시마에 떨어진 건 한 20만 정도가 살상이 됐는데 나가사키 한 7만 명 정도밖에 안 죽었거든요. 근데 훨씬 더 강력했는데 왜 그랬느냐? 원래 나가사키 떨어질 게 아니고 이거 이제 다른 도시에 떨어질 거였는데 기상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시를 비행기를 떴는데 떨어뜨리려고 하니까 이게 날씨가 너무 안 좋으니까 본래 목표했던 도시가, 그래서 나가사키로 그 근처에 있는 나가사키로 비행기가 가서 떨어뜨린 거죠. 근데 거기가 이제 산악지예요. 히로시마는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완전히 초토화되는데 이게 산악지대 떨어뜨리니 하니까 골짝골짝마다 이게 방산이 넘어가고 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뭐 정말 제가 이제 일본의 평화공원을, 히로시마 평화를 몇 번 가봤는데요. 그 이제 전시하는 거 보면은 정말 그 시대에 80년 전이잖아요. 80년이란 그 이전에 그 얼마나 지금에 비해서는 기술 수준이나 이런 것이 낮았겠습니까? 근데 정말 모든 것이 다 생명이 다 사라져버려요. 뭐 그 전체에. 그래서 이 사람의 피부가 녹아내리고 그 열선에 의해서 머리카락이 다 이렇게 쭈삐쭈삐 이렇게 날아 솟아오르면서 죽어가는 이제 그런 그 모습들, 그 광경들을 이제 전시하는 걸 봤는데요. 정말 에,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그런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방사선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시꺼먼 재로 덮이고 그것이 비가 오면 이제 방사성 비가 내려요. 흙비가 내려요. 그리고 다시 2차로 피폭이 또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그 고쿠라라는 도시에 떨어뜨리는 날씨가 안 좋은 탓에 나가사키로 변경이 됐습니다.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이유는 연합군 그 포로 수용소가 어디에 있는가, 일본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연합군 미군 포로들 많이 잡혔을 거 아닙니까? 그 포로가 있는 지역을 피한 거예요, 미국이. 그래서 딱 면밀하게 자기네들이 첩보도 넣고 조사를 해보니까 히로시마에 연합군 포로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판명됐죠. 그래서 히로시마에 때린 거죠. 만약에 미군 포로가 히로시마에 어디 연합군 포로 수용소가 있었다면 그건 안 때리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래서 히로시마를 선택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두 발의 폭탄으로 임산부의 태아를 포함해 수십만 명이 사망했고 한국인이 7만 내 10만 명이 피폭됐고 그중에 4만 내 5만 명이 사망했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2만 3천 명이 귀국했습니다. 주로 이게 보니까 여기 군수공장에 경남 합천 사람들이 대거 갔더라고요. 거의 뭐 이게 7, 80%가 합천 사람들이. 그 여기 합천 사람이 대거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제 합천에서 한 110명 정도가 1세대 또 아마 위안부 할머니들 집처럼 그런 거처도 있고 문화관도 있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핵무기는 기본적으로 1970년에 핵확산 금지 조약 70년에 발효가 됐고 현재 189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 5개 나라 외에는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제
핵 확산 금지 조약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핵을 가지지 않는 나라들이 다 동의를 해줬는데 거기 동의 못하겠다라고 비공식으로 보유한 나라가 이제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 북한이죠. 그래서 2017년에 브라질이 제안해가지고 아니 그거 정말 웃기는 거 아니냐? 총칼 가진 놈이 야 우리 말고 너네는 총칼 가지면 안 돼라는 조약을 맺고 거기에 너네 다 동의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핵무기를 다 금지시키면 돼. 모두가 핵무기를 갖지 말자 이런 조약을 맺어야지 우리만 가지고 너네들은 안 돼라는 조약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핵무기 금지 조약이 이제 2017년에 유엔에서 129개국에 체결이 됐고 현재 서명은 93개국, 비준은 70개국이 비준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미국, 한국, 일본은 이걸 비준하지 않고 있죠. 이걸 비준하게 되면은 핵 확산 금지 조약 자체를 폐기해야 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절대 안 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한국인 피폭자가 이제 2002년에 피폭 2세 김형률이라는 사람이 이제 커밍아웃 하면서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또 뭐 그 피해자들의 그런 암 발병률이나 우울증이라든가 뭐 이런 통계, 조사된 통계가 나와 있고 지금은 이제 2, 3세로 계속 이어지고 대부분이 행방불명이 된 거죠. 이제 왜냐하면 이걸 드러내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이게 정치 흩어지면서 우리가 뭐 우리나라 암 발병률이 중요 암 발병률이 거의 세계 1위인 나라인데 이게 어떤 이유에 수많은 이유가 있을 건데 그 중에는 많은 분들이 이런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피폭 2, 3세들도 상당분이 거기에 암 환자 중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핵발전 사고를 보면은 미국의 쓰리마일이 1979년 이때 10만 명이 대피를 했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미국에서는 핵발전소를 더 지을 계획을 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핵발전은 있는 것을 가동하지만 더 짓거나 확대하지 않는 걸로 됐고 특히 민주당에서는 주요한 이건 정치적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바마 때 이걸 재개를 하기 시작했고요. 2017년 트럼프가 이제 파리 기후기 협약을 탈퇴했잖아요. 대통령 되자마자. 그러면서 뭐 기후기 협약을 탈퇴한다는 거는 뭐 석탄 뭐 이거 우리 그대로 하겠다, 뭐 원전 뭐 그대로 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핵발전 방향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핵발전 해외 수출도 적극적으로 이제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쓰리마일 핵발전소가 이제 지미 카트 때인데 지미 카트가 재선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재선보다 결정적인 이유가 이 쓰리마일 핵발전 폭발 사고 때문에 사람들이 막 10만 명이 대피하고 뭐 공포에 빠지니까 결국 너네 뭐 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선에서 실패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마찬가지. 후쿠시마 핵발전소 그때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텐데 뭐 40년 만인가 그 본래 이제 그 민주당이라는 것도 이제 자민당에서 나가지고 민주당 야당이 된 건데 여하튼 뭐 자민당이 아닌 쪽에서 정권을 잡고 40년 만에 정권을 잡았는데 이것도 역시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이후에 정권이 붕괴됐어요. 그리고 이제 체르노빌 같은 이제 구소련이었는데 여기도 어떤 학자들은 구소련이 붕괴된 것이 체르노빌 폭발 사고도 하나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뭐 제가 관련성을 잘 이해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데 거기에 자포리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럽 최대 핵발전소 단지고 세계 10대 대규모 단지. 거기 그때 전투가 벌어져 가지고 핵발전소에 미사일이 떨어져 가지고 불도 나고 그랬는데 그래도 핵발전소 중심에는 그게 안 맞아 가지고 다행히.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점령을 했는데 방사능이 워낙 높으니까 다 철수해 버렸어요. 그 주변에서 뭔가를 작전을 하기가 이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30주년이 되면서
신안전 경납고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완전히 이제 처음에는 습관으로 180톤 무게의 습관으로 덮었다가 그 계속 세니까 이제 완전 쇠라든가 이거 더 방선이 세지 않도록 경납고를 완성을 했거든요. 2016년에. 그래서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 사무총장도 오고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거기서 이제 방사능은 이제 다 막았다. 더 이상 위험은 없다라고 연설을 하는데 그 근처에 가려면 요 방사능 측정하는 선량 기계를 차고 가야 돼요. 이게 수치가 얼마 되는지. 근데 수치가 막 삐삐삐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게 정치적으로 이거 완전히 이제 방사능 위험은 없습니다라는 것을 말해야 되니까 그런 해프닝을 벌이고 가지 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는 뭐 워낙 많이 이렇게 에, 우리가 들었지만 체르노빌 핵사고의 10배, 히로시마 핵폭탄의 1000배 이상의 위를 갖는 폭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핵발전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만약 전쟁이 발생해가지고 미사일로 핵발전소를 때리는 것도 문제지만 미사일이 뭐 잘못 날아와가지고 원래 히로시마 원폭도 그 떨어뜨리는 데서 이동했어요. 바람 때문에 바람이 이동해가지고 폭심이라고 하는데 폭파되는 그 중심이 수백 미터를 이동했어요. 바람에 이게 날아가요. 왜 우리 야구 바람 불 때는 공도 홈런 내는 게 아웃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 똑같은 현상이죠. 예, 그래서 전쟁에서 미사일이 뭐 오발탄이 나는데 불발탄이 된다든지 잘못 방향 날아서 이게 맞으면은 사실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다. 그래서 이게 히로시마 원폭의 뭐 핵폭탄의 1000배 정도 규모라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원전 밀집도 가장 높은다는 거죠. 원전 개수는 뭐 한 4, 5위 정도, 뭐 6, 7위 정도 가지만 가장 좁은 땅, 일본만 해도 히로시마만 해도 동경에서 300km나 떨어진 것이. 우리는 이 고리 뭐 월성 있는데 부산, 경남, 뭐 경주가 다 죽어요. 그는 내가 이제 그 경주 양남면 그 이제 월성 원전 그 농성하는 주민들 연대를 많이 했는데 오늘 마침 며칠 전에 10주기더라고요. 오늘 그래 그 지역에 그 부위원장 여성분인데 집주기에 이제 인사도 드리고 전화도 하고 했는데 얘기를 나눴는데 여러 번 갔었죠. 했는데 그분들이 경주에서 울산 부산으로 가는 길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방사능이 폭발해서 방사능이 세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차단이 된다. 이도 그러니까 이 방사능 묻은 사람들이 차량이나 묻은 사람이 이런 나오면은 막아야 되잖아. 막아.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방사능 피폭되면 그거는 그 사람만 우리가 감기라는 영화를 보더라도 코로나 뭐 감기 걸려가 많이 그러면 이게 봉쇄되잖아요. 다치거나 하듯이 방사능이 피폭된 사람들은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오염 물질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네들도 이제 뭔가 자구책을 구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배를 타고 바다로 도망가면 된다. 이런 예. 예. 그런 데서는 좀 심각한 거죠. 나는. 예.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이제 이 핵발전소는 경수로가 있고 중수로가 있습니다. 경수로에서 나오는 거는 핵 사용 해결료로는 그 핵무기를 만들 수 없지만 중수로에서 나오는 것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어요. 그게 플루토늄이에요. 중수로. 그래서 그 월성 원전은 중수로 원전이거든요. 중수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소가 H2 뭐 두 개인데 중수로라는 삼중수소라는 거지. H3라는 말이에요. H3. H3가 삼중수소예요. 그게 중수. 그래서 94년에 북미 간에 핵, 막 그 긴장이 있어가지고 제네바 핵 협상을 했을 때 우리나라 70% 돈 내고 일본 20% 유럽이 10% 내가지고 미국하고 합작해가지고 미국은 이제 중류 기름 대기로 하고 저기 북한에다가 경수로 발전 지어주는 조건으로 핵 안 만들겠다 이게 했잖아요. 94년에. 그래서 결국 뭐 가다가 2006년에 다시 깨졌죠. 깨졌는데 그걸 경수를 지어줘. 핵무기를 만들 수 없는. 근데 여기가 이 중수로
쪽의 핵발전소가 더 삼중수소나 이런 것이 핵종이 더 위험한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암 환자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뭐 재판하면은 법원에서 그 당신의 암이 거기에 월성 원전의 방사능 때문에 암이 걸렸다는 증거를 가져오라는 거죠. 인과관계를. 그건 뭐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일본도 똑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다 패소해요. 다 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핵발전 핵무기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이게 원전에 워낙 익숙하니까 저는 이제 계속 핵발전소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어렵잖아요. 원전 하면 쉬운데 핵발전 이러면은 글자도 뭐 이미 내자가 되고 이게 어려워요. 이게 설명하기. 근데 이 교묘한 게 원전이란 말은 틀린 말이에요. 영어는 무조건 뉴클리어 파워 플랜트예요. 뉴클리어 핵이야, 핵. 원전은 이 아톰이 아톰. 아톰보 있잖아요, 아톰. 그냥 가장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인 그냥 원자인데 그래서 원자의 발전소 이거는 핵발전소가 아닌 거죠, 사실 어떤 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핵발전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원전이라고 말하면은 안전해 보이잖아요. 핵하고는 좀 무서운 핵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처럼 이게 다 이데올로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저는 계속 핵발전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그다음에 사용무 핵연료 이러면은 그게 뭐 거기서 나오는 거 발전 가동하고 나서 나오는 게 뭐 해롭지 않는가 보다. 뭐 또 재사용할 수 있는가 보네. 그렇게 말하는데 반드시 방사능 핵쓰레기 이렇게 말해야 돼요. 사용 핵연료라는 거는 플루토늄 뽑아가지고 핵무기 만든 것밖에 없는 거고 그 사용 핵연료는 핵쓰레기는 100만 년을 보관해야 완전히 방사능이 사라지는데 이 100만이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론적으로나 뭐 학술적으로 또 어디 발표를 할때 만 년도 뭐 인류 역사는 근대 역사 뭐 최근의 역사는 만 년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인류는 500만 년 전에 태어났지만 100만 년 너무 기니까 에이, 너무 길어. 그럼 누가 안 믿을 것 같아 대려. 그러니까 그냥 10만 년이라고 대부분이 말을 해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100만 년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 만약에 사용 핵쓰레기를 해가지고 큰 도움으로 뒤집어 엎어가지고 이제 방사능 안 세게 만들어서 치는데 만약에 10만 년을 치더라도 우리 후손이 내려가는데 그게 위험한 것인지 아닌지를 그 뭐가 말로 써놔야 될까? 영어로 써놓고 한글로 써 일본어로 써놨는데 만 10만 년이 지나면은 그때 후손들이 그런 말을 쓸지 또 다른 동물들이 다른 또 외계인들이 다른 우리하고 보다는 인간을 지배하는 다른 동물이 나타나서 거기에 위험상에 빠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를 영어나 뭐 지금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를 쓰지 말고 어떤 되게 위험한 뭐 해골 바가지를 뭐 이렇게 그림으로 해놓는다든지 그렇게 사용 핵쓰레기 보관 그런 공간은 그런 뭐 그림이나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주장도 지금 일각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발전 사고와 이제 이 핵쓰레기 문제가 아파트를 짓는데 화장실 없이 짓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의 핵발전 상황을 보겠습니다. 전 세계 핵발전소는 32개국에서 422기고 현재 건설 중인 18개국에서 57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국가별로 보면 이제 미국이 가장 많죠. 중국이 지금 엄청나게 건설을 하고 있고요. 한국도 이제 25개나 되는데 굉장히 높죠. 원래 이제 일본이 우리보다 57기로 굉장히 높았는데 후쿠시마 핵발전 폭발 사고 이후에 원전 제로로 갔어요. 모든 핵발전 멈췄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막 이게 이제 재가동을 시작한 게 겨우 10개예요. 주민들이 워낙 곳곳에서 반발하니까 반대를 하기 때문에 10기만 일단 가동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은 상태고 대만 2기는 이제 남아있는 요거는 뭐 몇 년 되면 다 폐로하기로 탈핵 운동을 통해서 했는데 최근 때 기후위기가 되니까 또 대만 정부도 생각을 바꿔가지고 이게 석탄 이거 뭐 발전소 문 닫아야 되면 원전 다시 해야 되지 않아?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어, 입장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국의 핵발전 현황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경수로, 중수로 이렇게 돼 있고요. 중수로 4기는 이제 월성 원전 쪽에 있는 거고, 이게 박정희가 만든 거예요. 중수로를. 핵무기를 만들려고 했고, 그 있잖아요. 뭐 그 무슨 박사 막 만들려고 했는데 미국이 또 이휘수. 가지고 안 되고 막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보다는 박정희가 훨씬 더 핵무기를 빨리 만들려고 시도한 거죠. 그래서 그때 뭐 전기가 뭐 공업 발전이 그렇게 급격하게 전기가 필요했던 시기가 아닌데도 이 중수로의 월성의 원전을 세웠던 거는 핵무기를 만들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미국의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든가 뭐 그 워낙 미국하고 협상이 안 되잖아요. 지금 뭐 체코 원전 수출한다고 뭐 윤석열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절대 안 돼. 웨스팅하우스 이런 데서 지적 재산권 때문에 안 돼요. 그 저거 뭐 몇십 조 얘기하는데 그거 주고 나면 빈강정이지. 진짜 기술 이걸 인데 주고 나면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건설한 이후에 AS 계속 설비 뭐 교체한다든지 정비한다든지 그다음에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문재인 때 갔던 거기는 UAE 거기 같은 경우는 임종석도 가고 막 그랬잖아요. 거기는 지금 공개되지는 않았는데 핵 쓰레기를 생기면 한국에 가져가는 조건을 했다. 수출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지금 뭐 그런 걸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절대 남는 장사가 아닌 건데 지금 뭐 삼성전자도 저거 핸드폰 해가 팔면은 이익이 뭐 한 5% 이렇게밖에 안 된다. 순이익이. 예? 전부 뭐 장비 무슨 기술 뭐 이게 부품 이거 전부 그 미국이나 이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잖아요. 그 미국이 뭐 일본이 그걸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술이 없어 안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조립하는 거죠. 조립. 그러니까 기술 로열티 먹으면 미국 20%를 먹는 거고 이익에서 우리나라는 죽으라고 만들어 가지고 5% 먹어요. 삼성전자가. 네, 이익이 5% 먹는다. 네, 그렇듯이 이 웨스팅하우스사하고 이제 한수원하고 지금 이제 소송이 국제 소송이 붙어 있죠. 지적 재산 공개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윤석열이가 갔다 왔는데도 뭔지 모르게 빛이 발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탈원전 논란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부고 윤석열 정부는 원전 뭐 진흥하는 정부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게 또 참 이데올로기죠. 문재인이 탈원전 한다고 했어요. 2083년까지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2024년이면 60년 후에 한다는 건데 임기 5년짜리 대통령 정권이 60년에 탈핵한다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의 탈핵 정책이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임기 끝날 때는 보통 27, 8% 전체 전기 생산에 원전에서 생산되는 게 한 25%, 6, 7% 이래 됐는데 문재인 임기 끝날 때는 원전 전기 생산이 30%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탈원전 정부도 아니고 그런 정책도 아니었는데 그 고리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고리 이력이 폐로 행사를 했거든요. 그전 세계적으로 와 한국에 이제는 원전 폐쇄에 들어갔다. 근데 그 고리 이력이가 제일 우리나라 제일 먼저 건설된 건데 그 고리 이력이 폐쇄를 결정한 정부는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고 행사만 문재인 정부 때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치 이제 탈핵 정부인 것처럼 탈원전 정부처럼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뭐 원전 건설가 다 건설했고 신고리 오르코기는 중단해놨다가 공론화위원회 만들어가지고 다 재가동 다시 하기로 했고 원전 수출까지 했으니까요. 원전 진흥 정부죠. 근데 이제 윤석열이는 이제 이걸 정치적으로 어, 탈원전 그래가 감사원이 뭐 감사를 들이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원전 확대, 원전 강국 이런 용어를 현재 쓰고 있고 원전 수출까지 저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로 넘어가면은 뭐 그런 이야기들이고요. 그래서 뭐 이 전력 수급 계획,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매년 발표하는데 뭐 계속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원전 확대 막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 정부도 어쩔 수 없이 뭐 무역에서 수출을 하려면
석탄 발전소 문 닫아야 잖아요. 오래된 거. 뭐 신규로는 한두 개 세우더라도 닫아야 되기 때문에 원전으로 계속 가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태양열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고비 사막이라든가 사막 뭐 중국은 뭐 거의 지금 뭐 빌딩이라든가 아파트 뭐 하여튼 바다 뭐 호수 할 것 없이 다 덮고 있어 다.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의 전기차가 지금 세계 1위 생산량이 그러니까 전기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는데 AI도 그렇고 뭐 코인 뭐 채굴도 그렇고 뭐 반도체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전기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소용되는데 이거 태양열로 지금 다 해나가는 그래서 원전이 사양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전기에 있어서 세계 1위가 되고 그러면 모든 제품을 정말 저가로 생산할 수 있는 그래서 미국 이제 뭐 어떤 전문가들 얘기는 중국이 태양열로서 몇 년 안에 경제적으로 미국을 앞설 수도 있다. 뭐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후위기 때문에 이제 핵발전 회기 이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탈원전 뭐 저 탈석탄으로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원전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럽의 집행위도 녹색 분류 체계에 본래 원전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핵발전을 편입하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 일본 같은 경우 일본이 빠졌네요. 유럽 집행 밑에 녹색 전환 실행위원회가 일본도 녹색 전환 실행 회의 이제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원전을 녹색으로. 근데 대한민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원전을 홍보하거나 할 때 다 녹색으로 했어요. 녹색. 그리고 친환경 이렇게 얘기를 했고 녹색으로 포장했고 원자력 안전이란 말로 다른 일본말도 규제인데 안전의 말로 포장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EU가 녹색 분류 체계 핵산업을 포함하는 시도에 대해서 전 일본 수상들의 입장문을 낸 겁니다. 내가 그래서 전문을 이게 실었는데요. 쭉 읽어보시면 뭐 거기에 구구절절 왜냐하면 후쿠시마에서 이 폭발 사고에서 경험이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핵발전 핵산업이 녹색 산업으로 분리된다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이 수상들 보면은 뭐 고이즈미는 뭐 전부 자민당 골수들이잖아요. 다 거의 자민당들이에요. 그 민주당은 이 일본산 나오토 칸하고 유키오 하토야마, 무라야마는 사회당이죠. 물론 이제 민주당 사회당도 있습니다만은 그 위에 앞에 수상들은 자민당 수상들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연명으로 이것을 녹색에 분류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성명서도 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뭐 제가 뭐 전문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설명을 못 드렸고요. 그냥 좀 나열적으로 설명드렸는데 제 말씀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뭐 제가 뭐 빠진 부분 추가로 보완해 주실 뭐 내용이 있다든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네, 추가로 이제 그 PPT로 돼 있는 부분은 제가 뭐 굳이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좀 일본에 있는 후쿠시마에 오신 분이 설명한 건데 뭐 텔레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시간 나시면 뭐 일본 사람이 발표한 거지만 한글로 주요한 부분을 이렇게 표시해 뒀으니까요. 근데 제가 강의한 내용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에, 되고 있는지 그걸 설명한 거니까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